요즘 워낙 경기가 워낙 이상하니까 에디캡스 어떤지 요즘 현황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아마 그 길거리 걸어 다니시면서 ADT 캡스 마크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45년 전에 창립을 해서 지금 전 직원이 한 4,500명 정도 됩니다. 매출은 한 작년 기준으로 한 6,500억 정도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출의 대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길거리에 붙어 있는 간판, 그게 뭐냐면 이제 일반 그 B2C용 또는 소호 사업자들, 그리고 작은 회사 또 뭐 큰 회사들도 일부 있죠. 큰 회사들은 뭐 직접 하시는 데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데서 들어오는 월정액들로 그 6,500억 매출 중에 한 5,500억 정도. 아 월세 같이 따박따박 네. 돈이 들어오는 네, 저희 캐시로 회사가 캐시로 클라우드 들어오는 회사입니다. 캐시로 들어오는 거죠. 네, 클라우드처럼 저희들도 서브스크립션을 받는 회사고요. 거기에 온탑으로 이제 저희들이 보안 쪽에 관련된 SI, 뭐 교도소에 외곽 펜스를 만든다든지, 인천공항에 CCTV, 요즘 뭐 인천공항 보안이 뚫려서 문제인데 인천공항 뭐 이런데 보안 장치를 만든다든지, 이런 그런 것들, 뭐 제품 판매라든지 또는 프로젝트성으로 어떤 보안 설비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이제 그 위에 온탑을 한 1,000억 정도가 더 있고요. 그렇게 해서 6,500억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저 궁금한 게 요즘 보면 굉장히 불황이라고 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요새 보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요새 또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또 아까 또 월세처럼 꼬박꼬박 캐시를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에이티캡스는 올해 아직 이제 결산 안 됐지만 네. 올해 뭐 성장률이라든지 그런 건 어떠세요? 비즈니스는? 재작년 대비 작년도 성장을 많이 했고요. 올해도 꽤 많은 성장을 할 겁니다. 뭐 저희는 좀 그 보안 쪽으로 보면은 사실은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ISIS 같은 거 일반 인더스트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겠지만 저희들한테는 아주 호재고요. 법률이나 이런 규제가 강화되는 것도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예를 들면 그 뭐 아파트 같은데 어린이집 작년에 CCTV 설치 의무화됐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집들이 그 수십 대가 몇 대씩 되겠죠. 근데 뭐 수만 군데가 될 테니까 그런 카메라 수요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낡아서 얼굴 인식이 안 된다라고 하는 데들도 있잖아요. 법률적으로 내년부터 법규로 150만 원 이상으로 개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죠. 네. 그리고 모든 빌딩이나 신축 건물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예전에는 그만큼 신경 안 썼던 보안도 충분히 이제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로서는 뭐 좋은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무님이 지금 그 맡고 계시는 사업본부장을 하시고 계신데 맡고 계신 사업본부는 어떤 쪽을 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그 B2B 내지는 그 공공기관 쪽에 그 보안 수요에 대응하는 일을 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가 나오거나 또는 뭐 제품을 납품하거나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그 아파트 중에 이편한 세상 아시죠? 대림 건설에 들어가는 모든 그 보안 장비들, 그건 저희들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들하고 또 관련된 뭐 솔루션 같은 것도 하시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입 통제 지금 요 건너편에 짓고 있는 롯데월드 빌딩, 롯데월드 빌딩 100층짜리 그 빌딩에 들어가는 출입 통제 시스템을 저희들이 프로젝트에서 납품을 해서 지금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무님은 뭔가 이렇게 거리 다니시다가 뭐 신축 건물을 보시면 일단 뭔가 필이 딱 오실 것 같은데요. 그죠? 신문도 보고 뭐 길 걸어 다니면서 보고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무님의 어떤 그 사업본부의 어떤 그 타겟 시장 고객분들이 그런 뭔가 신축 건물을 짓는 그런 분야에는 뭐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공사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그렇죠. 포함되겠네요. 한 7대3 정도 비율로 신축과 기축으로 나눠지고요. 네네. 신축은 주로 이제 건설회사라든지 또는 건설회사 밑에 보면 이제 건설 IT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GS 건설이면 뭐 GS 네오텍, 뭐 대림 건설이면 대림 코퍼레이션, 뭐 이런 식의 회사들하고 이제 합종 연행을 하죠. 흔히들 이제 저희가 무인 경비 시장에서 경쟁사가 S1이기 때문에 이런 SI 시장도 경쟁사 S1일 거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저희의 경쟁 S1은 이미 뭐 삼성그룹 일만 해도 바쁘기 때문에 별로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그 건설 IT 회사들이나 또는 어떤 특수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경쟁을 하거나 또는 연합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업하지만 이게 건설회사에 계신 분들 그런 고객분들하고 영업하시려면 술 좀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조금 먹습니다. 굉장히 세게 드시죠? 하드코어 아닙니까 그분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이 먹죠. 네. 이 어디 갔죠? 맥주잔에 소주 따르면 가끔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근데 저는 IT 업계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사실 건설 업계는 작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적응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네네. 자, 그 사업본부면은 그 영업 조직도 있을 거고요. 어떤 지원 조직도 있을 텐데 일단 우리 오늘 이제 영업이니까 포커스가 오늘 주제 그 영업 조직이 몇 명 정도 있나요 지금? 저희 회사는 이제 전국적으로 한 1,000명 정도 세일즈맨이 있고요. 와. 그러니까 이게 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전국을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국에 100개 지사의 네트워크 있습니다. 그게 되어야지 전국망 출동 서비스가 가능하고 출동을 하거나 또 출동대원들도 간단한 AS는 합니다만 또 AS를 하러 가야 되는 또 기술 요원들도 있고요. 기술 요원들이 또 한 1,500명 정도 있습니다. 출동 요원이 2,000명 정도 있고요. 네네네. 뭐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아까 네. 그 어떤 그 소라든지 이런 거 다 네. 포함된 거고 상무님 직할에 있는 영업 아, 직원면 그래서 이제 음. 그 분들이 사실은 공통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네네. 공통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1000명 중에서 800명이 바로 그런 영업 조직이고 또 200명 정도가 이제 이런 B2B를 하는 영업 인원이 되겠습니다. 네. 200명 중에 이제 일부가 제 밑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200명의 중은 거의 B2B는 직판만 하시나요? 아니면 채널도 있으신가요? 채널 많이 있습니다. 오. B2B 쪽도 채널, B2C 쪽이 사실 채널이 더 많죠.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다단계 회사들이 저희들 그 가가호 있는 무인 경비 서비스를 팔기도 합니다. 뭐 그런 쪽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B2B 쪽을 하니까 B2B 쪽은 이제 저희들 그 뭐 고문이라죠. 고문이랄 어필리에이트 이런 마케팅 어필리에이트 같은 커미션 베이스로 움직이는 그런 지원 조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하시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나머지들은 저희들 기존 조직들과 음. 뭐 지역 영업망 그 각 지역마다 이제 도별로 영업본부들인데 그쪽의 도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그 사본부장으로서 네. 그 제일 보고 싶은 그 이제 밑에 여러 영업 조직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제일 보고 싶은 영업의 지표랄까? 그건 뭡니까? 어떤 지표를 가장 보고 싶으세요? 사본부장으로서.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 비즈빌리티라고 하죠. 비즈빌리티가 제일 사실 궁금하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그 비즈빌리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뭐 액션을 해야겠죠.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각 제 이제 휘하에 있는 팀장들이나 또는 팀원들이 이제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확보한 다음에 시장에 뛰어들고 고객과 부딪히고 일을 해야죠. 승률은 사실은 뭐 어차피 반반이 뭐 반도 안 되겠지만 뭐 반반이라 치면 승률이 어차피 반반이기 때문에 뭐 저는 어쨌든 그런 것들을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네.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내고 어슈을 한 다음에 그래서 내일 당장 내가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게 세일즈 클라우드를 이렇게 도입하신 이유도 그런 예, 이유가 제일 그렇습니다. 가장 큰 거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 회사 같은 특수한 경우인데 저희 회사는 B2C를 중심으로 쭉 성장을 오랫동안 해온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B2B 쪽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 좀 체계들이 좀 갖춰져 있지를 못했고 시스템이나 프로세스가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개비하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시스템 그럼 도입을 기존에는 이제 200명 직원들이 뭐 한 것들을 리포트 주간 리포트 뭐 하고 뭐 엑셀 같은 걸로 하고 그걸 여직원이 취합해 가지고 뭐 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었던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엑셀 아주 훌륭한 툴입니다. 네. 자, 그 훌륭한 툴을 계속 썼던 영업들이 네. 갑자기 뭐 세일즈 클라우드 이거 도입돼 가지고 그런 것들을 뭔가 좀 투명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초기의 어떤 반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어떤가요? 사실은 그 투명성과 그런 어려움은 뭐 정확하게 반비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투명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된 거고요. 뭐 반발 많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어렵고요. 저도 그 IBM이나 SAP에서 이제 그때도 영업본부장을 했는데 그때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사실은 더 어렵죠. 사실은 이 친구들 그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IBM이나 SAP 데리고 온 친구들보다는 좀 뭐 연배도 낮고 여러 가지 하여튼 좀 어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한테 굉장히 정교한 수준의 영업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다 채워넣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눈높이에 맞추어서 어떤 정보를 입력하라는 뭐 그런 식의 좀 그 워커라운드를 쓰고 있죠. 그렇다면 그런 걸 할 때 그분들한테 우리가 보통 할 때 당근과 채찍 있잖아요. 채찍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또 당근은 어떤 식으로 주시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그 IT 영업하러 다닐 때 항상 그 임원들이나 또는 사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사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임원들이 이걸 가지고 회의를 하시고 결과를 보셔야지만이 돌아갑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뭐 저도 같이 적용하고 있고요. 제가 보고 있고 또 뭐 저희 사장님도 보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뭐 사실 채찍이 더 빨라요. 예, 채찍. 예, 당근은 이제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 당근 받느니 안 하고 만다라고 사는 생각들이 많이 하고 일반적인 영업들이 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귀찮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당근이라 해서 뭐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상품권을 주거나 이런 건데, 근데 저희가 사실 이번에 한 하반기 내내 걸쳐서 그 좀 이런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냐 이 프로모션을 걸어가지고 저희들 용어로는 이제 PGA 챔피언십처럼 PGA 그 챌린지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상금액을 정해놓고
그 총상 금액을 우승이 제일 많겠죠. 우승이 뭐 얼마 몇백만 원 좀 꽤 많이 줬습니다. 네. 그다음에 준우승은 그거의 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일단 그 파이프라인 그 작성 타겟을 넘어서는 모든 퀄리파이들에게 1등부터 꼴등까지 다 상금을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 참여한 사람들은 자기 지표 성적이나 그런 거를 항상 볼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아. 그 이제 그 방식은 약간 좀 원칙으로 했습니다. 매일같이 그 출력을 해다가 저희 사무실 벽에 붙여놓고요. 이제 보험회사들처럼 이렇게 뭐 누가 1등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실적이 아니고 파이프라인을 누가 크리에이션을 많이 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프로모션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아직은 제가 이제 세일즈 클라우드 같은 걸 저도 안 써봐가지고요. 왜 그런 것들을 꼭 지금 에이티캡뿐만 아니라 다른 기존 지금 써봤지 않습니까? 그걸 본문에 하실 때 그런 것이 도입이 되면 영업들이 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래서 어떤 유형의 영업들이 그것이 도입이 됐을 때 더 그걸 더 잘 활용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이고 어떤 유형은 그걸 잘 적응 못하는 어떤 유형인지 그런 걸 좀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이 쫙 올 것 같아요. 예. 일반화하기 위해서 에피소드 같은 것도 네. 그런 같은 것도. 일반화하기 참 어려운데요. 네. 저도 예를 들면 그 CRM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있던 이제 전 직장에서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을 영업본부장들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이제 썸으로 올라오는 숫자에다가 저의 인사이트를 덧붙여서 이제 그 포캐스트 총액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 결정을 하면 아시아 퍼시픽 사장이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두 달에 한 번 점검을 합니다. 컨퍼런스 콜 해서 화면 딱 틀어놓고 앞에 쭉 세워놓고 한 명씩 일어서서 이제 숫자를 불러야 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런 일정 부분 강압과 어떤 강제가 있어야지 사실 이게 돌아가더라고요. 이런 게 도입이 되면 아무래도 회의할 때 네. 이런 게 예전에 엑셀 같은 쓸 때 회의할 때 다들 뭐 이렇게 갖고 오고 뭐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거가 도입이 되면 요 시스템만 서로 보여주면서 화면 갖고서 회의가 다 끝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저희가 좀 옛날 회사라서 사실 네. 좀 하드 카피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하드 카피 네.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대시보드나 화면들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까 앞전 세션에서 내가 잠깐 말미에 들었는데 그 레고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면 구성들도 사실 레고 블럭처럼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제가 오라클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그 레고 블럭이 아니고 해리포터 시리즈를 좀 만들어 주세요. 해리포터 시리즈? 네. 그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그 레고 블럭을 사실은 그냥 낱개로 파는 레고 블럭이 아니고 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해리포터 시리즈, 뭐 스타워즈 시리즈 이런 것처럼 뭔가 그 인더스트리나 또는 그 사용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그런 템플릿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 거죠. 좀 이렇게 직관적인. 네, 네. 레고 블럭을 조금 더 그 뭔가 좀 커스터마이즈를 개인화가 저희가 좀 덜하게 네. 괜히 저희들이 손대서 더 힘들어지게 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현업이 IT 그때 제가 IT 영업의 현업이었는데 IT 영업을 할 때는 사실 그런 것들을 고객들을 설득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고객들은 무조건 그 리포트 뭐 난 원래 이런 걸 봤으니까 만들어 달라 뭐 해달라 요거 되게 많았고요. 만들어 줍니다. 뭐 네. 의리니까 할 수 없이 만들어 주면 보면 근데 안 써요. 음. 근데 그 과정을 사실은 제가 프로젝트 시작할 때 저희 팀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또 별반 다를 바 없이 또 뭐 보니까 저 모르게 또 알아서 만들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더라고요. 네. 다 만들었는데 사실 많이 안 씁니다. 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주어진 대로 쓰려면 단 그게 조건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해리포터 시리즈가 나와야지만이 그런 그 커스터마이즈된 어떤 그 내용들이 좀 갖춰져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죠. 예, 그겁니다. 네네. 이것이 이제 도입이 돼가지고 실제 영업들이 이것을 이제 사용하는 데까지 어떤 기간이랄까요? 뭐 교육 같은 거, 특별한 교육 같은 거 그런 거 있으셨나요? 아니면 그냥 쉽게 바로 됐나요? 아닙니다. 사실 쓰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도 이런 시스템을 또 도입을 했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담고 싶은 정보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면이 점점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사실 좀 제가 뭐 새롭게 도입하신다고 하면 눈높이를 좀 낮추어서 좀 심플하게 프로젝트를 시작하시고 하시면서 좀 스킬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더 내용을 덧붙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이렇게 사업 본부장 관점에서 너무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다 하지 말고 실제로 영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저희 처음에 이제 소프트 랜딩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서서히 높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의 시행착오에서 나온 이제 간증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IT 전문 기업에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실제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현업 부서에 계신 거지 않습니까? 있었을 때 바라보는 이런 CRM이나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IT 전문 기업에서 바라봤을 때하고 지금하고 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클까요? 사실은 이제 뭐 여기 뭐 오라클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니까 현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IT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싶어 해요. 그리고 별로 신경 쓸 만큼 또 여유도 없어요, 사실은. 알아서 잘 돌아가게 뒤에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그 알아서 한다는 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제가 그 IT 비즈니스를 할 때 하고 지금 제일 크게 하여튼 그러니까 차이를 느꼈던 게 그러니까 내 마음 같지 않구나. 그때는 굉장히 사실은 이제 왜 이 사람들 이걸 모르 이거 하면 참 좋아지는데라고 하지만 막상 현업 입장에서는 아유 다 됐고 나 빨리 우선순위가 다른 거니까. 나 지금 난 이거부터 급한데 네. 이런 거 도움 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때 만약에 제가 IT 영업을 할 때 그런 거 알았더라면 좀 더 그 아픈 부분을 현업을 다가가 직접 네. 긁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그럼 지금 다시 내년부터 네. 오라클의 영업 본부장이 되신다면 세일즈 클라우드 쪽에 잘할 자신 있으십니까? 네? 다 죽었죠 저한테. 자, 그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중소기업 같은 중견기업 뭐 AD캡스는 중견기업인데 중견기업만 되더라도 그 현업 이제 사용자들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각자 하는 일들이 멀티플레이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대기업처럼 뭔가 전담 요인이 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도입이 됐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유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 유지하고 개선시켜야 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프로젝트 할 때부터 사실 문제가 많았었죠. 그러니까 네. 고생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이것도 사실은 제가 그 IT 비즈니스 할 때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제가 고객 입장에 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현업의 참여가 중요하다. 뭐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도 사실 바쁘다 보니까 현업 참여 별로 못 시켰습니다. 못 시켰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주니어들 몇 명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 주세요. 어디 고참한테 듣고 와서 얘기하고 그건 또 이런 그 뭐 오라클이든 또는 우리 서비스 파트너든 열심히 또 만들어 옵니다. 만들어 오는데 나중에 하니까 아니라는 게 몇 번 반복이 사실 됐었어요. 네. 뭐 그런 게 좀 이제 그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클라우드를 써보시니까 클라우드가 이런 중소기업에 어떤 이점과 앞으로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이점을 얘기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이 그 클라우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좀 편견이나 선입관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안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정보를 저희 회사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정보를 왜 밖에 맡기느냐? 은행에 돈을 왜 맡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일단 한 수 접고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사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유사한 비즈니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들을 설득할 때도 일시불로 뭐 몇 억을 내느니 월 뭐 몇백만 원씩 내면 이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 하는 것처럼 클라우드는 사실은 그 사용하는 고객들한테 어떤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게 이 길이 맞다고 확신이 들어서 정말 뭐 몇 억, 몇십억을 투자할 거냐?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확신 좀 덜 들 때, 여차하면 좀 발을 빼고 싶을 때, 또는 뭐 발을 뺄 생각 처음부터 하지 않더라도 전략적으로 뭔가 한번 투자를 하거나 뭐 나중에 철수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굉장히 클라우드는 좋은 초이스인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그 클라우드 도입하는 것을 어떻게 IT 부서에서 처음에 기획을 한 건가요? 아니면 상무님께서 처음에 이거 하신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먼저? 제가 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저희 그 영업에서 했습니다. 영업에 직접 주도를 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그 800명 그 세일즈맨들한테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는 이제 IT에서 좀 주도를 해주시라. 일단 이건 당장 우리가 필요해서 도입을 한 거고 하니까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우리가 프로젝트 하겠다라고 했고 IT에서는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한 협조만 받았습니다. 네. 지금 어차피 지금 에로비 현업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분들도 IT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현업에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기획을 해가지고 그래서 도입해서 뭔가 하려고 그럴 때는 나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타 부서 어떤 데는 뭐 탑 CEO 또 다른 부서의 임원들을 하고 공감대나 설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무님만의 꼭 지금 AT캡스에서뿐만 아니라 기존 네. 조직수가 많이 하셨으니까 상무님만 노하우가 있다면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없어요. 그
일단 그 사장님으로부터 저는 이제 동의를 받아낸 거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어쨌든 이제 믿어주시고 지원해 주셔가지고 된 거고요. 그러니까 B2B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뭐 가장 이제 B2B 비즈니스 많이 알고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지원해 주셨고 또 이제 제일 사실은 이제 프렌드가 그 우리 CIO입니다. IT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일을 뺏어간 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또 이제 이 부분은 사실 회사에 처음 시도해 보는 거기 때문에 현업에서 실제 그런 목소리 들려주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잘 지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큰 숙제를 만들어서 IT로 넘겨야죠. 뭐 지금 상무님께서는 잘 지원하셔도 했지만 그 IT 임원분들도 그분도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 현업의 임원이지만 굉장히 프렌들리하다. 뭐 그런 것들이 서로 잘 통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이 현업에 있는 분들도 IT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랄까 상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IT에 계신 분들이 저도 있었지만은 그 언어가 달라요. IT와 현업의 언어가 다른데 이제 보면 각자의 언어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남의 그 언어를 좀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비결이라면 비결이겠네요. 자, 언어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IT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네. 언어가 달라? 뭔지 잘 감이 안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IT에 있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런 식으로 해라. 뭐 그런 것들 좀 약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IT 쪽에 계시는 분들이 뭐 아시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말을 또 많이 하십니다. 말을 많이 하시고 어려운 말도 많이 쓰는데요. 브레이크를 좀 거세요. 좀 쉽게 얘기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도대체 본질이 뭐냐, 뭐 하여튼 그 질문을 한번 우리 IT에서도 그 교육받을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Y를 3번만 던져보면 미천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Y를 3번만 한번 던져보시고 IT에서는 사실은 이제 질문을 받거나 또는 현업과 만나기 전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하고 네. 간다고 하면 서로 역지사지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잘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지금 그 이제 사업본부를 운영하신다면 영업 쪽이니까 영업이라면 뭐 좋은 영업 인력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기존의 그 영업 인력들을 뭐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시스템 같은 것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 시스템 말고 뭔가 그 역량을 뭔가 강화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계신지.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질문 어려우니까 이제 뭐 제가 쉬우면 제가 못 하랍니까? 저도 잘 모르니까 하는 거죠.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뭔가 그 시스템 저는 이런 클라우드를 안 써봐가지고요. 네. 뭔가 엑셀로만 해봤는데 이것이 클라우드가 돼가서 모든 영업 사람들이 항상 이걸 볼 수가 있어. 지금 볼 수 있어. 남의 것 그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 수 있다면 뭔가 동기부여랄까? 저 친구 저쪽 잘하네. 이것이 가시화되면 뭔가 선의의 경쟁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좀 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니면 뭔가 내가 네. 어떤 그 아까 보니까 뭐 비주얼라이징이 굉장히 좋던데 여러 가지로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뭔가 우리가 영업을 무식하게 해둬야 되지만 하기 전에 B2B 같은 건 전략적으로 어프로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전략적인 것들을 뭔가 그런 저 시스템에서 막 이래저래 해보면 그런 것이 나올 것 같기도 해서요. 저는 안 해봐가지고 상무님만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시스템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으면 우리가 못 봤던 측면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새롭게 발견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감으로만 알았던 거 말고 예. 이렇게 막 해다 보면 그런 게 또 보인다는 예,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엑셀을 잘 돌려도 나와요. 엑셀을 잘 돌려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 아까 뭐 우수한 영업 사원 얘기하셨는데 그 잘하는 친구들은요 사실은 뭘 갖다 줘도 잘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뭐냐하면 못하는 친구들을 중간까지는 끌어올려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시스템 필요한 거고요. 잘하는 친구들은 뭐 시스템 없어 엑셀 가지고 잘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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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잘하는 친구들의 그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잘 좀 녹여가지고 우리가 밑에 있는 애들 끌어올려서 다 같이 좀 상향 평준화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뭐 시스템의 의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그 상무님 사업본부장으로서 지금 현재 가장 큰 상무님의 고민은 뭡니까? 고민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올해 숫자는 채우실 것 같습니까? 예, 올해는 뭐 잘 될 것 축하드립니다.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제일 큰 고민은 이제 내년도 숫자를 또 어떻게 받냐죠. 지금 열심히 지금 저희 사장님하고 다 경영 계획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하고도 지금 몇 번 지금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네네. 숫자를 좀 잘 받아야 또 내년에 음. 뭐 사실은 이제 그 숫자라고 하는 게 사실 원래 타겟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성한 건데 감히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예. 뭐 잘 받아야죠 그래도 네. 예. 잘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저스티피케이션이나 뭐 이런 인프라웍을 하는 것들이 리더로서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나름대로 리더 소임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뭐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그 B2B 쪽에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내년도에 요새 세상이 워낙 이래저래 많이 변화가 많이 심하니까요. 네. B2B 사업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한번 어프로치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새로운 것들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주로 그동안 만났던 데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축 시장 중심으로 한 건설 회사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뭐 단종 업체들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업체들을 주로 만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모든 영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문제의 근원은 쭉 뜯어 올라가면 결국 엔드 유저거든요. 그러니까 고객과의 접점으로 가는 그 길 사이에 세일즈 프로세스들이 쭉 나래비를 쭉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객이 처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획을 하고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저는 보안업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런 기획을 하고 거기에 맞는 보안 설계를 하고 설계를 했으면 그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실제로 시공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그 과정상에 있어서 맨 끝단만 그동안 터치해 왔는데 그 윗단까지 올라가서 정보의 소스를 더 찾아내고 더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들을 해보고 싶고요. 네, 그게 이제 뭐 내년도 제가 제일 하고 싶은 큰 일이겠습니다. 네. 이제 그게 어떤 이런 그 CRM의 어떤 도움을 얻은 것도 또 일부 있고요. 네. 지금 그 모든 분야가 굉장히 이 거래의 관행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 되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비하면 굉장히 많이 변했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뭐 직거래도 많아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저도 B2B 쪽 20년 이상 몸담고 있는데 B2B 쪽의 거래 관행은 90년대나 지금이나 뭐 비슷한 것 같거든요. 안 변한 것 같아요. 그 상무 생각에 앞으로 그 B2B의 거래 관행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같은 그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변할 것 같은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변화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랜잭션들을 자동화시켜주는 여러 솔루션들이나 뭐 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허드렛 일들이 많이 감축은 될 겁니다만 저는 B2C와 B2B의 가장 큰 차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B2B는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B2C는 이거 물건의 근수 달아보고 살 수 있어요. 근데 B2B는 이게 근수 달아서 가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뭐 무게나 가격이 중요하긴 하겠지만은 사실은 내가 저놈을 믿고 살 수 있느냐 예, 그런 측면에서는 그 B2B는 뭐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그 사람은 결국은 여기 계신 분들이 사거나 팔거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뭐 B2B 비즈니스의 요체는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네. 네. 자, 그러면 여기 뭐 영업 교육 시간은 아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뭐 팁 하나가 있다면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글쎄요. 한결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말이 다 여러 가지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사람은 이제 뭐뭐뭐 때문에 한결같아. 뭐뭐뭐 때문에 한결같아. 거기에 몇 가지를 좀 대입을 시켜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회사도 비슷할 것 그렇습니다. 같네요. 예. B2B이기 때문에 당연히 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 회사하고 거래하면 내가 뭐 최소한 욕은 안 먹겠어. 뒤탈은 없겠어. 저 친구랑 거래하면 좀 믿을 수 있는 친구야. 네네. 자, 그 어떻습니까? 예전에 이제 예전은 그 뭐 관리를 하실 때 꼭 지금 클라우드처럼로 관리를 하신 게 아니라 뭐 문서도 보고 이것도 보고 좀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서비스 세일즈 클라우드 도입돼 가지고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관리를 한다면 관리자 관점에서는 어떤 점이 좀 편해진 거가 있다면 아니면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그 많이 편해진 거는 못 느껴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아직 이제 우리 기관계하고 연결이 그러니까 ERP하고 연계가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제 차후에 이제 또 만들어 가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적어도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뭐 천천히 가보자. 일단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해놓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본 거죠. 사용자 관점에서.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오라클을
뭐 이거 굉장히 진부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뭐 네. 오라클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선택 안 했고요. 네. 저희 팀들이 이제 네. 뭐 배점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제 뭐가 뭐 무슨 가격 점수가 있고 뭐 네네. 기술 점수 뭐가 뭐 있었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뭐 총점이 제일 높았고요. 예. 자, 이런 거 도입할 때요. 네. 새로운 어떤 우리가 익숙치 않은 어떤 새로운 서비스나 이런 걸 도입할 때 그런 어떤 그런 프로세스 같은 거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 하는 거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거? 뭔가 검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네, 검토 검토.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뭔가 그런 것들. 검토하실 때 저희는 사실은 이제 이게 이런 솔루션 도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탑다운으로 사실은 먼저 시작이 된 거였어요. 탑다운으로 하니까 좀 힘은 받아서 빨리 추진이 됐고, 다만 이제 그 와중에 실제 이제 그 노련한 경험 있는 어떤 현업들의 도움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 시행착오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그 탑의 어떤 커미트먼트 얻어놓고 시작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이제 궁금한 거 이제 그냥 말씀하세요. 네, 궁금한 거. 목적은 뭐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B2B 영업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이런 여러 가지 선진 B2B의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저희들이 같이 좀 소화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다만 그 옆에 일부라도 저희들이 소화해낼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 팀들이 이제 굉장히 변화가 많았고 새롭게 구성이 된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프랙티스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소기의 성과를 뭐 아직까지 다는 아닙니다만 뭐 거두고 있습니다. 자, 또 네. 요즘에 오늘 오라클 세션에 맞춰서 사실 오라클뿐만이 아니라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SAP라든지 이런 글로벌 솔루션 베이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국내 솔루션들도 참 많은데, 좀 전에 밑에서 이렇게 다 평가해가지고 제일 높은 걸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실 제일 디시전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 하고, 사실 한 기업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B2B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채널의 비즈니스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B2B하고의 또 아덜스에 대한 그런 사업 모델, 그런 쪽하고의 영업 사원들을 토탈로 볼 수 있는 그런 뷰가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B2B에만 파이프라인 그 프로세스를 엮어서 예.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아까 이제 뭐 실제로 뭐 정말 그랬고요. 저는 선정 과정에 전혀 개입. 특히나 제가 이제 그 경제 오늘 뭐 청문회는 아닙니다. 네. 청문회는 아니에요. S 네. 네, 네. 경력이 있으신데다가 솔루션을 선정하는 CIO도 계시지만 네. 사실 거기에 역할을 주신 거에 대한 그 부담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제일 큰 이유는요. 저거였어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같이 수행하러 왔던 그 파트너사가 굉장히 발표도 잘했고 실제 내용도 충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마음을 얻었군요. 예, 그렇죠. 벤더가 보여줄 뿐이고 일은 그 파트너사하고 하는 건데 그 파트너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잘했고 그리고 또 하나 오라클은 바로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있어서 콜을 할 수 있다는 게 자, 중요한 장점이었습니다. 그 파트너사 마음을 얻었던 파트너사 네. 이름 좀 말해주시죠. 어차피 이분들도 뭔가 체크하신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그런 건 공유하면 좋잖아요. 네. 파트너사 회사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마음을 얻었던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시는구나. 야 이게 을의 비애야. 을의 비애. 갑은 을을 잘 기억하지.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B2B 쪽만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B2C 쪽은 고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글로벌 회사의 패키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B2B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아까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 충분히 영향이 되지 않을까 하고 믿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에 좀 서브 질문을 또
네. 궁금한 게 POC를 별도로 받으시고 나서 각각 업체들에 대해서 POC 받고 선정. 그 제가 IT 영업할 때 제일 싫어했던 게 POC입니다. 그 자꾸 시키는 거면서 자꾸 시키면 되게 귀찮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검증된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있을 겁니다. 근데 POC까지는 아니었고요. 그냥 이제 화면들 좀 몇 개 만들어 오고 뭐 간단한 건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고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최종 제안 뭐 배점을 주고 이렇게 평가를 했었죠. 이게 전부 이게 서비스지 않습니까? 클라우드가요. 솔루션이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이렇게 제안 발표할 때 이 사용자 측에서 질문들을 좀 예리하게 좀 이렇게 한번 스텝 드릴다운하는 질문을 몇 개를 하시면 굉장히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야지 진짜 그 사람의 어떤 전문성이랄까 그런 것이 네. So what? 그래서 왜를 3번만 드릴다운 하시면 아마 다 나올 걸요. 자, 또 질문 있어요? 질문. 경쟁률 없이 그냥 세 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 기회가 잘. 아,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아주. 실제 적용을 해서 그런 페이퍼기나 부모님은 당연히 이게 좋을 텐데 실제 바닥에 있는 그걸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도움이 되고 하는 건지 이게 알 뻔했고요. 근데 이제 딴 거를 많이 줄였죠, 저희들이 줄였고. 뭐 저나 이제 뭐 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덜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좀 역할하는 푸시는 하겠지만은 그 외 나머지 것들을 좀 물론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고 아직도 사실은 갈 길이 멉니다. 저희가 이제 오픈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고통스럽게 또 네. 그렇죠. 아, 배부르기 때문에. 네. 그 일단 이 B2B 동일한 물건을 파는 수주를 제안서를 쓰고 SI니까 네. 그것도. 해오고 몇 가지를 결합해가지고 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또 나도 합이 계속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A 팀은 파이프 쭉 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강제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그 당근과 채찍을 나중에 이제 잘 됐을 때 좀 상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컨센서스를 확보하고 같이 가는 거지. 또 뭐 채찍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컨센서스를 확보해 가면서 같이 네. 아 이게 뭐 멍석 깔아주니까 막 하네. 마구마구 하네. 그냥 뭐. 예. 구체적인 케이스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역량이 분명히 여러 가지 이런 글로벌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왔기 때문에 역량이 좀 구조화된 그런 보고를 한다든지 뭐 구조화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답변을 해. 이게 그 어떤 세일즈 올라가는 게 아니고 관리자도 그래서 저는 사이클을 3개 보는데요. 어떤 그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는 걸 가지고 액션을 한다고 하면 이제 모니터링은 뭐 이제 그 코칭 그 관리자와 그 밑에 있는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표준화가 사실은 이 툴이 과연 사람과 그래서 그나마 이게 이제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관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그 시스템에 맞는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어떻게 지금 코칭을 어떻게 해주는 건지 이런 코칭을 어떻게 해주는 그런 사례들을 사례가 공유되면 굉장히 실전적인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 계약까지 연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요 지금 보통 일반 스크라드로 도입해가지고 런칭해서 뭔가 안정화랄까 그거 될 때까지 한 몇 달 정도 기간을 우리가 보면 저희는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석 달 됐는데 오픈하기 전에 한 준비를 미리 사실은 준비하고 미리 가오픈해가지고 쓰게 하고 했거든요. 정말 그때는 거들떠들 네, 그렇게 해서 한 상무님 오늘 이제 질문하신 분 잠깐 3분을 뽑아야 되니까 쓰세요. 질문하신 분 나 경품 받기 싫다 쓰지 마세요 그냥. 자, 이분들 중에서 3분을 볼 거 아닙니까? 편한 마음으로 고르세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고르세요. 3분 어차피 그러니까 편한 마음.
네. 네, 네. 네. 자, 세 분은 저기 자, 상무님 마지막으로 해주 맞추도록 하죠. 네. 예, 하여튼 그 오늘 뭐 질문도 많이 저희가 하여튼 지금 도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주시고 캡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아졌었습니까? 그 저희 토크 저희가 일주일에 한 제가 진행을 한 3-4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시면 이런 식으로 몇백 명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관심 있는 주제 있으시면 토크하이트 오셔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정보 얻으세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 잘생겼어요. 역시 영업적으로 하시는 진취적이시네요. 그래서 오늘 진행 저도 아주 좋은 에너지 받고